0.68에서 0.85로 간다는 건 뭐 거의 0.85면은 동체라고 보기는 거의 힘들지만 정말 네,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가 매우 매우 커졌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주식 정보를 가지고 오고 이 주식 정보의 상승률을 추세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다른 여타 주식 간의 상관계수, 즉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적어 놓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가 미리 설치가 필요하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것이 제가 추천드리는 주식 정보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정보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쓰는 매플라리 파일 플롯을 PLT라는 것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PD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매플라립에서 RC라는 클래스 함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RC, 폰트, 패밀리, 애플고딕, PLT, RC, 파람스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플롯을 그릴 때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 차원이고요. 매플라립 인라인은 당연히 주피터 노트북 인라인에서 우리가 도표를 보고자 할 때 이 코드를 쳐 주셔야 한다는 점 먼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가지고 올 건데 예를 들면은 FDR이라는 함수 즉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타 리더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코드명을 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YYYY 대시 MM 대시 DD 형식의 시작 날짜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의 종료 날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것인즉슨 요 특정 코드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의 가격 지수 추이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코스피의 경우는 우리가 KS1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전의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 005930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뭐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G전자의 경우는 066570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명 KS11, 005930, 066570을 여기다가 인풋을 넣어주고 YYMMDD를 스타트와 엔드를 집어넣어주면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특정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올 거고요. 요 함수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저는 KS1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9년도 1년간의 성적을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럼 1월 1일이 예를 들면 휴일이겠지만 1월 1일 날은 데이터가 매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코스피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1월 2일부터 산정이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데이트가 나오고 얘는 종가, 얘는 시작, 그리고 상, 하,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체인지. 그것인즉슨 마이너스 0.008일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냐? 그 1993.7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날에 2012였을 겁니다. 일일 수익률 양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인즉슨 이 전날에 비해서 0.0081만큼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 굉장히 정갈하게 나오죠.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삼전 LG전자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1월 2일 당시 삼성전자는 39,400원으로 시작했네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만원 후반대와 9만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매우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뭐 높아졌는지 뭐 그런 것 등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볼 때 컬럼스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오픈, 하이로, 클로즈, 볼륨, 체인지라고 나오잖아요. 이 콜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과 열에 있어서 세로 방향을 규정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컬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전에 좀 잘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LG전자는 LG전자대로,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열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DF로 가지고 오고 삼성을 가지고 올게요. S라고 약자를 칠게요. 요거를 쭉 복사 붙여넣기 하고 005930 삼성전자 맞죠? DFS를 보시면 DFS의 컬럼스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요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DFS의 컬럼스를 다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맵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x 플러스 뒤에다가 띄어쓰고 오브 005930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상은 우리가 요 기존에 있던 얘네 있죠? 얘네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요 맵은 함수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리스트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고 다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오픈 오브 삼성전자, 하이 오브 삼성전자, 체인지 오브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얘를 또 플롯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DFS를 뭐 체인지라고 저희가 수익률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플롯을 해보면 제가 아까 열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얘로 해야겠죠. 해보면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어떻게 흘렀는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롯들을 같이 그려보고 제가 먼저 타겟을 지정해 줄게요. 타겟은 저는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 요 지수들 있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리스트를 줘야겠죠? 리스트가 얘하고 하니까 주고 얘를 KS11 그리고 005930 그리고 066570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작 기간을 2018년도부터 해보시죠. 그리고 end YYYY MMDD는 2018 12 31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인자로 들어갈 건데 뭐 우선 이거 먼저 넣어주시고요. 저는 플로트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자는 어떤 걸 분석하고 싶냐의 리스트 언더바 그리고 스타트 YYY MD 그리고 end YYY MD 얘를 지정을 해주고요.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FDR 데이터 리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들을 요 리스트에 있는 그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할 데이터를 받아내기 위해서 빈스라는 리스트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for I in list 언더바를 쳐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오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얘를 그대로 갖고 오지만 여기 리스트에 있는 하나 요 i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얘를 i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들어간 요 start YYY MMDD 스트링을 넣어주고 end YYY MMDD 스트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df 컬럼스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트로 해주고 맵을 해주고 아까 그 함수 람다 x는 x 플러스 어떻게 해줘야 되죠? 띄어쓰기 오브 명이잖아요. f를 먼저 해주시고 띄어쓰기 오브 이렇게 해주시고 요 위에 i가 회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i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바꿔줄 것이냐면 df.columns를 바꿔주겠죠. 바꿔주고 그리고 df는 우리가 이제 월 수익률만 일간 수익률만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change of i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빈스에다가 요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LG전자에 대한 분석들을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통하여 가지고 오고 요 컬럼의 이름들을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 컬럼들을 우리가 통합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그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트 all이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고 판다스를 이용해서 컨캐트를 함수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 빈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엑시스 1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그 1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 방향으로 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기준 합해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건데 얘를 그림도 한번 그려주고요. 그리고 저는 X좌표를 뭐로 해주죠? 데이트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2 그리고 AX도 set Y 라벨 그리고 또 데일리 리턴 폰트 사이즈 12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AX 레전드도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트, 즉, 요 리스트 안에는 KS11, 005930, 066, 570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수들을 레전드, 즉 범례로 갖고 오겠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요 정리가 다 된 데이터를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규정을 해줬습니다. 잘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자 그대로 쫙 그리고 얘도 쫙 얘도 쫙 넣어주시면 됩니다. 과연 잘 나올지. 맵이 2 아규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잘못 넣었네요.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야겠네요. 오타가 나왔었네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지수, LG전자 지수의 일간 수익률이 도표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일리 리턴, 여기 세로축 데일리 리턴, 그리고 가로축 데이트, 그리고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 주황색이 005930 삼성전자, 연두색이 066570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력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주식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가고 있냐, 즉 삼성전자와 코스피 수익률이 관계가 있냐, 양의 상관관계가 있냐, 또는 아예 상관이 없냐,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냐 등등, 또는 2018년의 추이와 2019년도의 추이와 20년도 그리고 올해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고 싶으면 이 함수를 인자를 바꾸어 가시면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트 플롯이라고 변수를 선언해주고 리스트 플롯에서 코릴레이션을 본다. 다시 작업을 하지만 네,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당연히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지수 간에는 같은 동일체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 무조건 1입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는 0.68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와 LG전자는 0.42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플러스라는 건 우선은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이브하게 우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0.23885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어떻게 가는지 좀 보고자 한다면 요 위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볼게요. 2019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코릴레이션이 나오죠. 자, 우선은 제가 요거 2018년도 거 하나 갖고 오고요. 여기 또한 2019년도 거 갖고 오겠습니다. 네, 뒤에서 천천히 봐보시죠. 그리고 2020년도 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여기 066570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LG전자가 엄청나게 상승한 시간이 있었네요. 이게 2020년도, 21년도도 볼게요. 21년도는 아직 진행이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오늘 1월 21일까지 추세이니까 이거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2021년도 만의 데이터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요. 여기, 네, 여기 보이시죠? 2018년도엔 0.68이었어요. 19년도에 0.79로 가죠. 20년도에 0.85, 21년도 마찬가지로 0.85, 20년도가 제일 높았네요. 0.68에서 0.85로 간다는 건 뭐 거의 0.85면은 동체라고 보기는 거의 힘들지만 정말 네,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가 매우 커졌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와 LG전자 관계 볼게요. 18년도 0.42, 19년도 0.42, 20년도 0.48, 올해 0.41, 대충 0.4 정도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건즉슨 코스피와 LG전자의 관계는 0.4대에서 플러스 관계로 머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2018년도 0.23, 19년도 0.30, 20년도 0.39, 21년도 0.07인데 이거 극히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21년도의 경우는 영업일이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릴라이어블하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같이 가다 보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와 삼성전자를 같이 사게 될 경우 수익이 날 때는 같이 상승을 하겠지만 떨어질 땐 또 같이 굉장히 급박하게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즉 코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한 바스켓에 담는 거는 신중한 고려 이후에 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반면 옛날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관계는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으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같이 넣으시는 분들도 요 둘 간의 코릴레이션의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알려드린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번 함수를 짜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은 파이썬으로도 충분히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플로팅도 가능하고요. 서로 주식과 지수 간의 연관관계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 005930, 065570 이런 6자리 숫자들은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코드 여기 리스트에다가 담아가지고 함수 짜가지고 해보시면 코릴레이션 금방 나옵니다. 뭐 감에 의한 투자도 좋지만 이런 코릴레이션 분석은 굉장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좀 먼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준비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